안녕하세요, 한국셀러분들. 브랜드 성장을 위한 성수기 아마존 광고 전략의 발표를 맡은 아마존 광고팀 김유진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성수기 시즌,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브랜드와 상품을 알리실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이미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완료하셨거나 브랜드 런칭 계획이 있으신 셀러분들, 혹은 스폰서드 프로덕트나 스폰서드 브랜드를 이미 운영하고 계시거나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신 한국 셀러분들을 포함해서 브랜드를 런칭하지 않으셨더라도 2022년 성수기 기간 동안 더 많은 잠재 고객 대상으로의 내 제품 홍보에 관심이 있으신 셀러분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해당되시는 셀러분들께서는 더욱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소개에 앞서 복습 차원에서 성수기 시즌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정 이벤트나 휴일이 도래하기 전인 11월 초부터 많은 고객들은 성수기의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 추수감사절, 11월 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를 거쳐서 12월 이후 연말 선물 시즌과 재고 정리까지 계속해서 고객들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해 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셀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성수기 브랜드 성장을 위한 아마존 광고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중심 내용인 브랜드 성장을 위한 광고 상품 상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앞서 말씀드린 성수기 기간별로 응용하실 수 있도록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수기 브랜드 성장을 위한 광고 상품 상세 전략입니다. 브랜드 광고란 어려운 것이 아닌 고객 전 여정에 걸쳐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기억나게 해서 구매 후 재구매하기까지의 1년 과정을 설계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의 여정을 떠올려 보시면 셀러분들께서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 혹은 브랜드와 가까운 고객부터 먼 고객까지 다양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왼쪽 브랜드 인지부터 충성도 재고로 갈수록 우리 브랜드와 가까운 고객인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스폰서드 프로덕트나 스폰서드 브랜드는 주로 고려 촉진, 구매 전환 단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디스플레이 유형의 아마존 DSP,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는 다양한 전략 구성을 바탕으로 고객 전체 여정을 아우를 수 있는 풀 퍼널 전략이 운영 가능한 광고 상품입니다. 마지막 비디오 유형의 광고는 보다 먼 브랜드 인지나 고려 촉진 단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에서 이번 성수기를 맞아 추천드리는 브랜드 광고주분들을 위한 광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수기 시즌 브랜드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셀러분들께서는 보여드리는 3가지의 광고 상품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마지막으로 아마존 DSP와 비디오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에 대해서 먼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스폰서드 브랜드를 활용해 보신 셀러분들께서는 해당 광고 상품이 한 번에 최대 3개의 상품이나 카테고리까지 다양하게 진열할 수 있으면서 커스텀 크리에이티브, 헤드라인 로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제공한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더불어 검색 페이지 상단에 주목도 있게 노출된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성수기 스폰서드 브랜드 타겟팅 전략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캠페인의 브로드, 프레이즈 및 이그젝트 키워드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어떠한 상황에 있는 고객에게 도달하시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키워드 조합으로 캠페인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브랜드 키워드를 통해 고객이 브랜드가 포함된 키워드를 검색할 때 스폰서드 브랜드를 상단에 노출해서 구매 영감을 주면서 고려 촉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키워드의 경우 제품이나 구매에 관심이 있지만 브랜드를 특정 짓지 않은 잠재 고객들로 노출 범위를 넓혀 브랜드를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즌성 키워드는 특히 성수기를 맞아 특정 구매에 관심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타겟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캠페인 목적에 따라서 카테고리 범위를 늘렸다 줄였다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카테고리 내 주목도를 더 확보하고자 하시는 셀러분들께서는 보다 넓은 카테고리를 통해 도달 범위를 확보하시고, 자사 브랜드 제품 트래픽을 보호하시고자 할 때에는 우리 브랜드 안에 보완 가능한 상품 간의 타겟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유사 상품, 경쟁 상품을 타겟팅하여 보다 밀접한 고객들에게 노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거티브 타겟팅을 기억해 주세요. 이는 성수기 시즌 여러분의 광고 효율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전략입니다. A코스가 너무 높아지시는 경우에 효과가 낮거나 퍼포먼스가 낮은 캠페인 혹은 현재 성수기 시즌에 반드시 필요하진 않은 캠페인 등의 타겟팅을 제외하거나 예산을 조정해 주세요. 또한 매우 중요한 캠페인의 목표에 따라서 타겟팅의 범위가 너무 좁은 경우 넓혀주시고 너무 넓은 경우에는 좁혀주시는 방법으로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스폰서드 브랜드와 브랜드 비디오는 다양한 전략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지만 꼭 어떠한 캠페인 목표를 세우셨느냐에 따라서 먼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전략으로 캠페인을 운영해 주시면서 최적화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폰서드 브랜드는 그 포맷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 영역 내에서 여러 제품을 함께 홍보하며 상황에 맞는 브랜드 또는 제품 이미지를 통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덕트 컬렉션의 경우 성수기에는 성수기 시즌을 반영한 문구, 이미지, 딜 상품 등을 활용해 보시고 스토어 랜딩을 통해 고객과의 보다 긴밀한 접점 형성을 도모해 보세요. 판매하고 있는 여러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스토어 하위 페이지로 랜딩시킬 수 있는 스토어 스포트라이트의 경우 가장 많이 판매가 되거나 행사 진행 중인 카테고리, 인지도가 높은 카테고리를 앞단에 배치하여 주목도를 확보하고 매출을 촉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는 6에서 45초 자동 재생 영상으로 고객이 비디오를 클릭하면 상품 상세 페이지뿐만 아니라 스토어 페이지로의 랜딩도 이제 가능합니다. 히어로 아신이나 성수기 시즌 딜 상품 등 주목도가 있는 상품의 노출을 극대화하고 전환하기에 좋은 상품입니다. 특히 성수기 시즌 스폰서드 브랜드 크리에이티브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성수기 시즌에 맞춘 다양한 헤드라인 및 크리에이티브는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해 볼 수 있으며 헤드라인의 경우 진열된 카테고리, 제품 혹은 브랜드와 어울리는 문구들을 활용해서 연관도를 높여보세요. 더불어 스토어 랜딩을 활용하면 고객들이 스토어에 방문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탐색해 볼 기회를 제공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딜을 운영하시는 경우 가장 앞부분에 노출하거나 딜 상품을 전체 노출해서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운영하는 캠페인의 수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검수가 필요한 최대 72시간을 감안하여 수정 승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는 성수기 기간 동안 촘촘하게 잘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짧게 비디오 광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는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고객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를 사용한 셀러분들이 단순한 스폰서드 브랜드 프로덕트 컬렉션을 활용했던 고객들과 비교했을 때 전환율이 32.2%가 높다는 보고가 있는 것도 고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부분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었을 거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사용 중이신 셀러분들께서는 기존 캠페인 외에 딜 상품이나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하고자 하시는 상품들로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를 늘려 운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폰서드 브랜드에 대해 다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성수기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는 기존 스폰서드 프로덕트나 스폰서드 브랜드와 조금 다른 타겟팅 기법으로 디스플레이 광고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셀프로 운영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온, 오프 아마존 모두 광고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의 큰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는 아마존 스폰서드 광고를 통해 활용하실 수 있는 3가지 타겟팅 기법 중 상품 타겟팅과 오디언스 타겟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디언스 타겟팅의 경우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만의 고유한 타겟팅 기법으로 아마존의 상품이나 카테고리 정보를 넘어서 원하시는 고객을 따라다니는 광고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온, 오프 아마존에서 나의 제품 혹은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있을 법한 고객을 타겟팅하실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타겟팅을 기반으로 브랜드 인지부터 구매 전환까지 이 전체 단계에 걸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6 멀티골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타겟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브랜드를 모르는 고객들 대상 더 넓은 카테고리 타겟팅이나 카테고리 뷰 리마케팅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테고리 구매를 고려하지만 우리 브랜드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유사 상품 타겟팅, 카테고리 내 높은 인지도 상품을 타겟팅해서 내 브랜드로의 고려 전환을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상품 구매 혹은 보았던 고객들 대상으로의 뷰, 구매 리마케팅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좁은 퍼널에 구매를 아직 하지 않은 고객들 대상으로 구매 전환 캠페인은 자사상품 직접 타겟팅 혹은 자사상품 브랜드를 보았던 고객 대상으로의 뷰, 구매 리마케팅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성수기 준비 단계에는 조금 더 위 단계에 신경을 써주시고 성수기 시즌에는 고려 촉진, 구매 전환 단계, 그 이후에도 유사한 캠페인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상품 타겟팅, 오디언스 타겟팅 함께 활용하시면 단일 타겟팅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캠페인보다 로아스, 광고 기업 매출이 2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꼭 이번 성수기 시즌에 다양한 타겟팅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는 크리에이티브적 장점이 뛰어납니다. 기본적인 아싱 크리에이티브는 일반적인 부분이므로 생략하고 오늘 2가지 크리에이티브의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이미지와 더불어 커스텀 헤드라인과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크리에이티브는 한국 셀러분들의 브랜드와 특정 시즈널리티에 맞춘 이벤트 소구문구, 브랜드 소구문구를 강조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때 특히 성수기 기간 동안 딜 운영을 하시거나 시즌 상품이 있으신 경우 해당 크리에이티브를 사용하시면서 헤드라인에 강조하시고자 하는 문구를 넣어 더욱 강력한 광고 효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른쪽 커스텀 이미지의 경우 고객의 이목을 사로잡는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와 제품 정보를 함께 노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는데요. 한 개의 이미지만으로 사이즈별 자동 제작이 되어 매우 유용합니다. 성수기 기간에는 고객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성수기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해 보시거나 오프 아마존 광고 진행 시 유사한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하셔서 고객 경험의 일관성을 구축해 보시는 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를 집행하시는 셀러분들께서 몇 개의 아신을 광고하면 좋을지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 시 한 캠페인당 10개 정도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10개 이상을 넣으셨을 때 10개 미만 광고보다 로아스가 약 26% 높고 CPC가 약 21%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한국 셀러분들의 판매 상황이 다르신 만큼 판매하는 카테고리 내에 나의 아신 개수가 10개가 되지 않는 경우 넣으실 수 있는 만큼만 넣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성장을 위한 성수기 아마존 광고 전략 세션 마지막에 아마존 DS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DSP는 앞서 설명드린 스폰서드 브랜드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셀프 서비스 유형의 광고는 아니며 광고팀을 통한 신청만으로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만큼 성수기를 대비한 가장 정교한 전략을 수립해 보실 수 있는 광고 상품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DSP는 3억 이상의 활성화 계정을 갖고 있는 아마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풀 퍼널 전략을 구사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타겟팅에 있어 큰 자유도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콘텐츠 기반으로의 타겟팅이나 파이어 TV, IMDb 등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 기반의 타겟팅도 가능하며
당연히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관심사, 라이프 스타일 또는 30일 이내에 아마존 내에서 구매 활동 등을 기반으로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타겟팅할 고객을 지정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아마존 DSP는 온 아마존, 트위치, IMDb 등 아마존이 운영하는 채널을 넘어 아마존 외부, 오프 아마존까지 광범위하게 타겟팅한 고객을 따라다니면서 게재됩니다. 예시로 온 아마존에서 디스플레이 배너 형태로 노출하여 더 많은 고객들에게 내 제품 정보를 알리는 것뿐 아니라 딜 정보 등을 담아 구매 전환 효과를 노리는 전략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프 아마존에서의 배너 광고를 노출하여 외부에 있는 타겟팅 고객의 관심을 유발하거나 해당 영역이 비디오 광고 영역인 경우 비디오 광고 노출 도달도 가능합니다. 이뿐 아니라 아마존 오운드 디바이스에서의 비디오 광고 노출도 가능한데요. 아마존 오운드 디바이스란 간단히 말해 파이어 TV, 파이어 태블릿 및 화면이 있는 알렉사 지원 장치를 포함하여 아마존 소유 및 운영 장치에서의 광고 기회를 의미합니다. 해당 기기를 갖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아마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탑재한 브랜드 홍보 및 다양한 목표의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아마존 광고 상품을 중심으로 성수기를 대비한 브랜드 광고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함께 해당 상품들을 성수기 기간별로 어떻게 운영하시면 좋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한국셀러분들과 함께 이전 시간에서 고객 여정별로 다양한 아마존 광고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세션에서 다룬 브랜드 성장을 위한 아마존 DSP,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스폰서드 브랜드와 비디오 광고 상품은 보시는 것처럼 고객 전 여정에 걸쳐 활용하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광고 상품입니다. 고객 전 여정에 걸쳐 활용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수기 기간별로의 활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광고 상품들을 항시 운영해 주시면서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구매 전환을 독려하시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성수기 기간에는 함께 알아본 3개의 단계별로 힘을 주시면 좋은 전략들에 대해 기억해 주시고 이 전략들을 운영해 주세요. 준비 단계에는 미리 성수기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브랜드나 대표 상품에 대해 각인시키고 준비시키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얼마나 많은 고객들에게 미리 다가갔는지를 평가하는 유니크 리치나 신규 고객, 뉴트 브랜드 등의 지표도 광고 평가에서 중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스폰서드 브랜드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는 조금 넓은 범위의 타겟팅을 운영해 주시고 아마존 DSP 역시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 넓은 타겟팅, 더불어 비디오를 활용해서 우리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마케팅 활동 추천드립니다. 트래픽 피크 기간에는 당연히 구매 전환이 중요합니다. 모든 광고 상품들은 내 브랜드 키워드, 좁은 카테고리, 관련 브랜드나 내 브랜드 상품 등으로 타겟팅을 좁혀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세요. 더불어 리타겟팅이 가능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아마존 DSP의 경우 내 제품을 준비 기간 동안에 보았던, 인지했던 고객들 대상으로 적극적인 리타겟팅을 운영하시면 구매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퍼트 단계는 특히 연말연시 여전히 여러 가지 구매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속적으로 트래픽 피크 기간 캠페인을 운영해 주시되 예산 분배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브랜드 성장을 위한 광고 준비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드리며 이번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각 성수기 기간별로 중요한 것이 준비 단계, 노출 및 인지도 향상, 트래픽 피크, 구매 전환 집중, 빠른 예산 소진 대비 기간, 마지막 스퍼트, 남아있는 고객 대상, 지속적 연계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여드리는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광고 상품별로 캠페인별로 중요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성장을 위한 성수기 아마존 전략 세션을 함께 해주신 한국셀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2022년 성수기 시즌 모든 한국셀러분들께 도움이 되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